1차 보등식 단원 수학실력 제어보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70쪽 1번부터 72쪽 12번까지 풀이 과정을 교과서 문제 아래 여백에다가 자세하게 작성해서 등교 후에 검사를 받을 겁니다.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고 일단 설명을 들으면서 작성해도 되고요. 아니면 교과서 뒤편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해설을 보고 풀이 과정을 작성해도 되고요. 풀이 과정은 최대한 자세하게 써야 됩니다. 한글로 자세하게 쓰라는 얘기 아니라 수식으로 자세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할게요. 1번은 다음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인데요. A는 이보다 크지 않다인데요. 크지 않다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A는 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이가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쓰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풀이가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어떤 수 x에서 2를 뺀 것, x-2가 되겠죠. x의 4배보다 작다, 4x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x-2는 4x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한 개에 800원 하는 사과 x개, 이거 얼마일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밑줄 한번 먹어볼까요? 한 개에 800원 하는 사과 x개, 800x1이 되겠죠. 또 한 개에 600원 하는 오렌지 6개, 600 곱하기 6이 되겠죠. 이 값은 만원 이상이다 이니까 만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렇게 800x 더하기 3600, 66에 36이니까 3600은 만원보다 이상이다니까 크거나 같다를 쓰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 개의 무게가 3kg, 한 개의 무게 3kg, 무거운 x개. 그러면 총 무게는 3x kg이 되겠죠. 무게가 2kg인 상자에 담아,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죠? 담아 전체 무게를 재었더니 45kg이 넘었다 이죠. 넘었다는 크다입니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3x 더하기 2는 45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x의 값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의 정수일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부등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이상 그다음 x 이하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다음 부등식 해를 구하시오인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x 더하기 3은 3보다 작다 라고 요 범위에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3을 이항해야 되겠죠. 이항해서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마이너스인데요. 이렇게 답만 쓰지 말고 x 3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x는 0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중에서 0보다 작은 것은 마이너스 1과 1이다. 이렇게 답을 쓰는 겁니다. 자, 2번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4x 더하기 x 이런 풀이 과정을 쓰라는 겁니다. 이 값이 5보다 큰데 이것은 동량이 있으니까 동량을 더하게 되면 5x는 5보다 크다. 그러게 x의 값은 1보다 크다가 되겠죠. 1보다 크다인데 1보다 크다 이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다 라고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쓴 다음에 답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3번도 볼까요? 3번은 마이너스 2를 이항하겠죠. 그러면 3x 작거나 같다 4 더하기 2 이 값은 6이 됩니다. 그죠? 양변을 x의 개수인 3으로 나눠주니까 x의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전체가 다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쓴 다음에 답을 체크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알겠죠? 풀이 과정을 수식으로 자세하게 적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암산했어요 라고 답만 적고 하면 안 됩니다. 3번 일단 조건이 A가 B보다 클 때, 그렇죠? 이 조건이 중요하겠죠.
네모 안에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놓으시는데 한번 먼저 동영상을 멈춤한 다음에 본인이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답을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죠? 따라서 1번은 뭐 풀이가 필요 없어요. 2번은 풀이가 필요하죠. 뭐냐면 일단은 A가 B보다 큰데 양변에 4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4A, 4B인데요.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죠? 그리고 양변에 같은 수를 빼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요거를 써준 다음에 답을 체크해 주세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먼저 x의 개수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a가 b보다 큰데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인데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 같은 수 1을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됐나요? 자, 4번도 볼게요. 4번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잖아요. 이걸 먼저 만들어주는 건데요. A가 B보다 큰데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인데요. 음수를 곱하니까 당연히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요. 양변에 같은 수 2를 더한 거랑 똑같죠. 그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죠. 그죠? 이렇게 쓴 다음에 답을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4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으시는데요. 아까 3번과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주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A, B의 관계를 부등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양변에 얼마를 곱할까요?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6. 여기도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 음수를 곱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3번과 4번은 별표를 하나씩 해주세요. 이거는 간단한 수행평가나 서술형 문제로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수항을 소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a 그다음 2b 양변에 자 플러스 7 같은 수를 더해줘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죠? 근데 양변을 2로 나눠주는 겁니다. 양수로 나눠주니까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다음에 저기 4번인데요. 분모를 먼저 없애겠죠. 그럼 먼저 양변을 곱하기 5를 하는 건데요. 양수를 곱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곱하기 한 다음에 남는 것은 2-3a가 남고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 다음에 2-3b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양변에서 똑같은 수를 빼도 되겠죠. 마이너스 2. 그래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남고요. 이때까지는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는데 문제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음수로 나눠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바로 답만 체크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5번을 볼게요.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는데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좌변은 1차식 ax 플러스 b 그리고 우변은 0입니다. 그리고 등호가 아니라 크다 또는 작다 또는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이 4개의 부등식 중에 하나가 나타나면 되는 거죠. 이때 이 a 값은 당연히 0이 되면 안 돼요. 여기 1차 부등식이죠. 제가 이거를 한번 적어보고요. 이렇게 별표하고 이 조건대로 되는 것들을 찾는 건데 일단은 우변의 거를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1차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전부 다 이항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라고 적어주세요. 0보다 크다. 그리고 나서 동량끼리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0보다 크다. 요 A, B는 부호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1차식이 맞죠.
자, 2번도 볼까요? 일단은 가로를 전개해 줍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인데 제걸 전부 다 좌변으로 이용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2x 플러스 x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데 제곱차항이 2차니까 이건 아니겠네요. 그죠? 2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이항하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동량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2x 마이너스 14 0보다 작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1차식이 나왔으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일단 괄호를 풀어주니까 3x 마이너스 3 하고 3x 마이너스 3 나오셨고요. 다 이항해 빼주는데 문제는 3x 3x로 어떻게 됩니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1만 남습니다. 1이 0보다 커나 같다 라고 해서 이것은 1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먼저 전개를 해서 1차 부등식을 만들어 준 다음에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꼭 풀이 과정을 적어주세요. 자, 6번 볼게요. 다음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꼭 수직선이 나타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나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연립부등식일 때는 수직선 위에 나타내지 않으면 많이 틀리고 실수할 때가 많아요. 자, 푸는 과정을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일단 이거는 정답을 아마 이렇게 나타냈을 텐데 여기 답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풀이 과정을 써볼게요. 6x를 이항하는 과정을 써주세요. 그래서 9x 마이너스 6x 그리고 그거 나갔다 마이너스 15 3x 그거 나갔다 마이너스 15 양변을 x의 값은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x는 그거 나갔다 마이너스 5 이렇게 풀이 과정을 반드시 쓴 후에 그 다음에 수직선이 나타나는데 여기 검은 점과 속이 뻥 뚫린 점이 있다고 그랬죠. 끝점 크거나 같다 할 때는 이 검은 점을 칠하고 화살표를 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을 검게 칠하지 말고 이렇게 빗금을 치세요. 빗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시커멓게 칠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꼭 이렇게 수직선은 자를 이용해서 그어주세요. 자, 2번 볼까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이 과정을 한번 써보죠. 전부 다 뭐 좌변으로 이항하니까 x는 좌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는 우변으로 이항해 볼까요? 그러면 x 더하기 2x 작거나 같다 3 더하기 9 그러면 3x 작거나 같다 여기는 제 잘못 썼네요. 9가 아니라 6 미리 더했어요. 그래서 9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x의 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쓴 다음에 마찬가지로 끝점이 들어가니까 굵은 점이하고 작다 왼쪽으로 빗금을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빗금도 너무 많이 칠할 필요 없어요.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도 풀이 과정을 다시 써볼게요. 일단 4x 마이너스 8x 이렇게 작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이라고 줬고요. 마이너스 4x 작다 마이너스 16 양변을 마이너스 4 음수로 나눠주니까 부동의 방이 반대로 바뀌고 4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4 끝점이 안 들어가잖아요. 속이 뻥 뚫린 점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뻥 뚫린 점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하고 빗금을 치면 됩니다. 이렇게 꼭 자를 이용해서 수직선을 그어주세요. 자, 이제 4번 볼까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x 그리고 크다 플러스 9 마이너스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8x가 되겠고요. 크다 16이 됩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눠주니까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끝점이 안 들어가니까 속이 뻥 뚫린 구멍을 하고 동그라미를 하고요. 왼쪽 하고 이렇게 빗금을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수직선 위에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풀이는 좀 빨리 푸니까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춤을 하고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을 듣고, 또는 못 풀겠으면 동영상을 일단 멈춤을 하고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을 볼까요? 다음 1차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 풀고, 분수가 있으면 분모의 최소공배수 곱하고, 소수가 있으면 양변에 10의 거듭제곱, 여기는 100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죠? 뭐 소수와 분수 같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10분의 5, 2분의 1이니까 최소공배수 6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을 볼까요? 이런 풀이 과정인데요. 자, 여기서 어떤 과정이냐면 괄호를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x, 그거 나왔다 5x 플러스, 여기까지 쓴 다음에 한 줄 더 써주세요. 그러니까 4x 마이너스 5x, 그거 나왔다 5 플러스 6, 여기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요 계산이 되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풀이 과정을 한 줄씩 더 써주세요. 3과 4의 최소공배수는 당연히 12라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11을 곱하면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4x-16 계산해 주니까 그 다음 3x-6, 그리고 나서 요 전에 한 줄을 더 써주세요. 4x 3x 그 다음 마이너스 6 플러스 16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x 10보다 크다 까지 적으면 됩니다. 3번은 양변에 100을 곱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개수를 모두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100을 곱하면 이것도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100을 곱한 결과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항하는 과정을 써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다음 줄로 가기 전에 한 줄을 더 써주세요. 20x 마이너스 40x 값은 작게 나갔다.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양변을 마이너스 20으로 나눠주니까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가 되는 거예요. 4번을 볼까요? 이번에는 0.5라는 것은 뭐 2분의 1이니까 3, 2, 6의 최소공배수는 6이잖아요. 양변에 6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를 풀어주세요. 풀어줘서 동량끼리 계산해 주니까 7x-1이 3x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리고 한 줄 더 써주라 그랬죠. 7x-3x 작다 1 플러스 1. 그런 다음에 4x가 2보다 작다. 양면을 4로 나눠주니까 x는 2분의 1보다 작다 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 알겠죠? 풀이 과정은 이렇게 적어 주셔야지 됩니다. 8번 볼게요. 추론인데요. 1차 부등식 5x-a가 0보다 크다를 풀었더니 결과가 x가 2보다 작대요. 이때 어떻게 풀까요? 일단은 a 값에 상관없이 1차 부등식 그대로 푸는 거예요. a를 이항하는 거죠. 그죠? 뭐 이거 풀면 이렇게 한글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 나오겠죠. 양변을 뭐로 나눌 거예요? 마이너스 5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x는 5분의 2보다 작다가 되는데 그게 x는 2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개수 비교라고 해요. 그래서 5분의 2와 2는 같다. 따라서 a는 10이다. 이렇게. 따라서도 뭐 한글로 안 쓰고 점 3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쓰지 말고요. 그냥 수식으로만 쓰면 됩니다. 9번 볼게요. 문제 해결인데요. 1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이 1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래요. 3개일 때 a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랍니다. 일단은 가로를 풀고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해서 x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괄호를 풀면인데요. 뭐 괄호를 풀면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써주세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x, x는 좌변, 그리고 짝하나 같다 a 마이너스 이렇게. 알겠죠? 그런 다음에 x가 a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라고 했잖아.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 그러면 결국에 우리 수직선을 나타냈을 때 여기 0입니다. 1,
2. 이거 수직선도 그려줄래요? 4가 있을 텐데 1, 2, 3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x가 이제 a-b보다 작으니까 a-의 값은 어디쯤에 있어야 되냐면 3과 4 사이, 그죠? 이렇게 이런 범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3과 4 사이에 a-2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3이어도 되죠. 왜냐면 여기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a-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4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1, 2, 3, 4까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에 세변에다 플러스 2를 내보세요.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그러면 a 값은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됐죠? a 값이 가장 작으므로 5, 뭐 이렇게 되는데 a 범위를 직접 구해도 돼요. 이렇게 세 개 항에 플러스 1을 해서 a는 5, 최소값은 5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수직선도 그려주시고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고요. 10번. 저는 좀 빨리 푸는 거지만 왜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푸는 시간을 따로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 본인이 충분히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변의 길이가 6, 아랫변의 길이가 10인 사다리꼴. 여기 사다리꼴이 나왔네요. 사다리꼴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의 넓이,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이상이 되도록 할 때인데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되겠죠. 그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런 정의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높이를 h라 해도 되고 x라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사다리꼴의 높이를 x라 하면 라고 반드시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밑변 더하기 윗변 가로 닫고 곱하기 높이, 이게 바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그 값이 3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여기까지 완료됐으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일단은 이것을 전개할 수 있죠. 뭐 여기 공통으로 2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16이니까 16 곱하기는 8이잖아요. 8x 32보다 크나 같고 양변을 8로 나눠주면 x는 4보다 크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다리꼴의 높이는 4m 이상이다 라고 답을 적는 겁니다. 4m 이상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런 활용 문제를 풀 때 특히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정의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쓰면 감점이에요. 예, 11번 볼게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죠. 시윤이가 산책을 가는데 갈 때는 시속 5km, 1시간에 5km를 가는 속력이 말하고요. 올 때는 같은 길을 3km per hour, 그러니까 1시간에 3km 천천히 걷는 겁니다. 총 1시간 이내라고 했어요. 이내를 부동으로 뭐 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때 세윤이는 출발점에서 최대 몇 킬로까지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 구하시오. 출발점에서 거리를 x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출발점에서의 거리 x 킬로미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 정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출발점에서 x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출발점에서의 거리를 x 킬로미터로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은 뭐분의 뭘까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적어보세요.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 시간 속력이 5, 거리는 x, 5분의 x. 올 때 시간 속력 3, 거리 x. 그러니까 두 시간의 합이 1시간 미만은 이제 작거나 같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 식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워낙 자주 사용하니까 보통은 이제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다라고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변형해서 시간은 숙련분의 거리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부등식을 푸는데 분수잖아요. 양변에 얼마 곱할까요? 15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15를 곱하면 3x 더하기 5x가 15보다 작게 나왔고, 또 하니까 8x는 15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양변을 8로 나눠주니까 x는 8분의 1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대 8분의 15km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최대 거리 8분의 15km. 그리고 이렇게 단위가 있을 때는 답을 쓸 때 이 단위를 아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이거 다 감점이에요. 만약에 단위를 안 쓰게 되면 답을 쓸 때, 그러니까 풀이 과정에는 단위를 안 써도 되는데 답을 쓸 때 단위를 빠뜨리면 감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바랍니다. 자, 12번을 볼게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1톤당 12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1년 동안 배출된 음식 쓰레기의 양이 600톤일 때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6천만원 이하. 비용으로 이제 부등식을 나타내겠네요. 그죠? 이하가 들어가려면 음식물 쓰레기 양을 몇 톤 이상 줄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줄여야 할 음식물 쓰레기 양. 그죠? 요게 x가 되겠죠. x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줄여야 할 음식물 쓰레기 양 x톤 이렇게 x를 정의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볼게요. 이거 반대로 했네요. 여기서는 묻는 것은 줄여야 할 음식물 쓰레기 양인데요. 지금 1년 동안에 이거 밑줄 그어주세요. 뭐를 x로 정의했냐면 1년 동안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 이것을 x톤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거로 정의했냐면 식을 세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위에 조건을 보면 자 이거를 1년 동안에 배출된 음식 쓰레기 양으로 x1 정의하는 편리한 점을 알려줄게요. 1톤에 12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x톤이면 12만 x1이 만원이 되겠죠. 그죠? 12만 x 만원. 그죠? 근데 그게 지금 6천만원 6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12만 x가 6천만 원 6천만 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가 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예 처음에 정의를 x 1년 동안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 양을 x톤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죠? 묻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양변을 12만 원으로 나눠주면 x의 값은 500보다 작거나 같아 되는 거죠. 그럼 최대 500톤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돼야 되는데 현재 60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 500톤인데 600톤이 나오고 있으니까 100톤 이상 줄여야 한다. 답이 되는 거죠. 100톤 이상 줄여야 한다. 예. 이런 문제들은 정의가 좀 다른 문제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수행평가나 아니면 서술형평가 문제 이게 낼 수 있으니까요. x의 값을 뭐로 정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풀이 과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시고 노트에다 적는 게 아닙니다. 교과서 여백에다 적고 나중에 등교 후에 책을 걷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뭐 펜으로 하는 대화인데요. 이거는 볼까요? 일단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알고 싶은 것은 흥미로웠던 것은 질문이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참신한 생각을 제시한 친구는 열심히 참여한 친구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죠. 왜냐면 혼자 하니까 남학생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적어도 되고요. 혼자서 하니까 적어보세요. 예시를 볼까요? 이거 이제 마인드맵을 그렸네요. 뭐 이런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1차 분원식의 경우에 부등식이 있고 이항이란 개념이 나오고 1차 분원식의 풀이, 1차 분원식 활용이 나오고요. 또 부등식에서는 1차 분원식 해가 있고 부등식의 성질 우리가 배웠죠. 이걸 다 쓰기는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개념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